네. 안녕하세요. 작업 중량입니다. 네. 오늘도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네, 조금 늦었는데 좀 그래서 업로드가 좀 늦을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은 일단 요렇게 좀 담아 봤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제일 끝에 결론부터 좀 먼저 좀 보고 들어갈게요. 네. 요거거든요. 일단 먼저 "기관은 절대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는 그런 댓글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달았지만 공매도가 이렇게 많은데 공매도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공매를 치는 걸까?" 또 이런 댓글도 봤었고, 또 두 번째는 또 이런 어떤 매동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좀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뭐 "우와." 어디 "어디서 샀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타법인이 샀네." 뭐 "사모펀드가 담았네." 뭐 그러니까 미리 소문을 듣고 뭐 "어디서 담았네." 뭐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뭐 기관이든 외인이든 누구든 간에 절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좀 강하게 얘기하자면 오히려 좀 스마트 개미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기관은 그냥 주가가, 그러니까 호재가 터지고 나서 뒤늦게 담는 좀 그런 좀 존재들 같거든요. 특히 이 바이오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수익률 좀 볼게요. 이 둘 다 ETF예요. 둘 다 ETF 수익률을 좀 비교해 볼 건데, 바이오 ETF입니다. 음 바이오 ETF고 요것도 ETF거든요. 네, ETF인데,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1 개월 수익률 11.30, 그리고 오른쪽 거 14.78. 오른쪽에 이겼죠. 3 개월 수익률 볼게요. 마이너스 24.21, 여기는 마이너스 22%, 그리고 6 개월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0%. 그래서 모든 기간별 수익률 1 개월이든 3 개월이든 6 개월이든 오른쪽이 이기죠. 이 중에서 왼쪽은 둘 다 바이오 ETF인데, 왼쪽은 그 기관 펀드 매니저가 직접 담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이거 괜찮아 보이네.' 착착착 요렇게. 반면에 오른쪽은 그냥 지수 쫓아간 거예요.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냥 딱 시총 순서대로 딱 정해진 그 비중에 따라 착착착착.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아 그 날고긴다는 어떤 그런 기관분들도 시장을 못 이겼더라. 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패시브 수익률도 못 따라가요, 기관들 펀드 매니저들은. 네. 그래서 절대 기관은 특별하지 않다. 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건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에 다루겠지만, 그 액티브 쪽에서 담은 종목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뭔가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릭스 같은 종목 있잖아요. 올릭스. 올릭스가 지금 좋은 회사인데, 이게 일라이릴리와 기술평가 이전에는 액티브들이 아무도 안 담았거든요. 근데 릴리와 기술평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로레알과 그런 파트너십을 맺고 나서 '좋아 보이네.' 하고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담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2024년, 그러니까 머크와의 독점 계약 이전에는 액티브에서 거의 안 담았어요. 담아 봤자 뭐 소수, 극소수로 담았고, 뭐 전부 다 담는다는 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이런 거 담았거든요. 그들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저 두 기업 진짜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관 액티브는, 그러니까 기관분들은 전부 다 이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담자." 요런 식으로. 근데 그 근거라는 게 이미 벌어지고 나서 그걸 담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완전히 100%가 됐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근거가 100%일 때는 반대로 말하면 주가 상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의심이 있어야 상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기관분들은
이게 참 그 구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어 기술 이전 2건 했네. 담아.' 요런 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기술 이전 한 기업이 아니라 할 기업을 먼저 담아서 어떤 그런 초과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기관이 말하는 뭐 리포트가 많이 있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그 리포트에서 말하는 논리들도 틀린 게 진짜 많거든요. 진짜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 모 증권 뭐 리포트들을 보면은 '아니 이런 회사를 민다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탑픽으로 민다고?' 하는 그런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누가 봐도 아닌데 이 기업은. 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진짜 물론 이걸 보고 계신 그 종사자분들께는 정말 좀 건방진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진짜 좀.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이게 참고로 참 훌륭하신 애널리스트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냥 일부 분들이 좀 그래요. 오늘 좀 너무 센가? 네. 모르겠다. 어쨌든 기관은 절대 특별하지 않다. 고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어떤 의견이나 그런 거에 절대 휘둘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중들은 이런 어떤 권위, 그 권위의 오류라고 하죠. 그들이 내뱉는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뇌피셜들이 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절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뭐 많죠. 뭐 많은데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미국 장기 채금리 이슈 있고 물가 떨어지고 고용 안 좋은데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도 낮아졌는데 왜 장기 채금리가 올라가냐. 그건 뭐 연준 불확실성.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그냥 대차 대조표에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QE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하니까 그냥 장기 채금리가 빡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뭐 미국 장기채 수요, 뭐 미국 재정 적자 이런 거는 사실 한 10년 된 이슈예요. 뭐 "야 이거 미국 뭐 이거 적자 뭐 2경 뭐 3경 이런데 뭐 이거 뭐 다 망하는 거 아이가." 이거 한 이제 한 10 년, 20 년째 지금 들려온 얘기라서 사실 이거는 그냥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또 지정학적 불안 뭐 아직은 뭐 좀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중간 선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너무 좀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미 벌어진 사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매크로로 이렇게 사팔사팔 그냥 사고 팔고 해 가지고 좀 잘 된 케이스를 잘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극소수 초고수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좀 잘하시던데 확실한 방향성이 아니면 그러니까 2023년 24년 뭐 자이언트 금리 때려 가지고 완전히 고금리 박살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좀 시장에서 아예 뭐 손 뗄 거 아니면은 그냥 이런 거 그냥 끌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투자자로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좀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좀 유효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 이슈는 뭐 매년 있었습니다. 네. 세계 경제 평화로웠던 적 없습니다. 진짜 뉴스 한번 뒤져 보십시오. 23 년, 22 년, 24 년, 25년 뭐 21 년, 20년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 없어요. 네. 그리고 여전히 미국 증시 올 타임 하이. 근데 이렇게 뭐 이슈가 많은데도 미국 증시는 올 타임 하이더라. 그리고 중간 선거 다음에는 좀 역사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음에 해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뭐 퀀트 이런 책들 보면은 되게 좀 좋더라. 그 계절성 이런 책들 보면은 중간 선거 다음 해는 증시가 역사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에서 4848에서 성공한 케이스 극히 드물다. 그냥 완전히 막 23년, 24년 디레버리징으로 막 박살나는 그런 게 아니면은 바이 앤 홀드 전략 유효하다. 어쨌든 미국 지금 물가 떨어지고 고용 안 좋아서 어쨌든 당장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또 금리 인상하면은 그 일본과의 그 금리 격차가 또 커져 가지고 일본 엔저도 계속 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일본 엔저 막으려고 막 일본에 개입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또 금리 인상해 버리면 또 그 격차가 너무 커져 버려서 저는 9 월에도 금리 인상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그래도 지금 네 당분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는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7월 31 일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18일
예 18 일이네. 18일 동안 계속해서 양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7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쭉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보이시죠? 어 7월 31 일부터 요건 좀 잘렸는데 8월 11 일까지 그냥 이 펩트론 차트예요. 쭉 계속 빨간색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대 음봉 박을 때가 됐었는데 오늘 딱 박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든 뭐 AI 밸류 체인, 광통신 강했다가 좀 살짝 내려왔죠. 장이 막판에 좀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바이오는 장 초부터 계속 약세였습니다. 게다가 또 코스닥까지 박으면서 펩트론 급락. 음. 그리고 실발, 실적 발표에서 잘 나온 애들 진짜 많았는데 대부분 세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막 주가 내려박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안 어 어 대부분 다 지금 펩트론 주주분들은 기분이 언짢을 거예요. 근데 다른 주주분들도 언짢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적 발표 "와 대박이다." 이랬는데 대부분 다 막 팔고 막 오히려 장대음봉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히 기분 좋은 주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근데 실적 발표가 진짜 센 애들은 좀 살아남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컨텍스솔이라든지 뭐 그런 애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애들은 실적 발표 진짜 강한 애들은 막 상한가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메가톤급 호재가 있으면은 반영해 주겠구나. 아직 시장이 완전히 막 한 달 전처럼 막 그렇게 죽지 않았다. 지금은 그냥 딱 이렇게 반등했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발생하는 뭐 매크로 노이즈들은 그냥 그거 빌미일 뿐이고 저는 이게 기술적 반등에서 딱 내려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는 모르죠. 네. 그래서 '조정 줄 때도 될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주식들은 지금 다 기술적 반등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호재가 있어야 간다. 호재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호재가 뭐가 있냐. 일단 나올 만한 거는 일단 당연히 본계약이죠. 본계약이 가장 큰 어떤 모멘텀인데 이 릴리 본계약 제외하고 어떤 게 있냐. 뭐 미국 특허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또 제2 공장 관련해서 뭐 증축 허가 변경 허가 뭐 그런 소식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PT403 관련해서 또 뭐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데이터 공개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노보디스크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진전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루프원 추가 판권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제3 3 개월 관련해서 또 개발 이슈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본계약 빼고라도 어떤 이런 호재들이 나오면은 충분히 반영해 주는 장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이런 호재들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지금 바이오 섹터에 물 들어오는 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펩트론이 좀 끌고 가 줘야 돼요. 지금 딱히 나올 만한 게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뭐 나와 봤자 뭐 잔잔바리들 나오겠지만 지금 바이오 섹터에 물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섹터들도 지금 좋은 섹터들 많은데 다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바이오 섹터에 이렇게 들어오기는 힘들고 릴리 본계약이 터지면은 오히려 펩트론이 먼저 가기를 가면서 바이오에 좀 물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펩트론이 좀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이 만약에 좀 이렇게 릴리 본계약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은 그냥 형 뭐 AI고 뭐고 간에 그냥 전 쭉 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매도 135만 주, 140만 주에서 살짝 내려왔는데 여전히 많다. 133만 주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 네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 2주 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지금 요새 제 유튜브에 그때에 비해서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는 좀 한번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새 또 블로거분들도 많이 다뤄 주신 내용이라서 좀 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술평가 계약이 MTA라고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호소를 할 건데 하나증권에서 또 그냥 똑같이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번 달이랑 똑같이 저번 달이랑 똑같이 나왔는데 뭐 자꾸 MTA라고 우기더라고요. 이 MTA가 아닌데 진짜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MTA가 아니라 기술 평가 계약이다. 보통 통상적인 기술 이전 계약의 구조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기업이 딱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으로 하면 되냐? 어 어떤 네 뭐 리가캠 바이오로 할게요. 리가캠 바이오에 어떤 A 물질이 있는데 A 물질의 만약에 어떤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을 하고 싶어요. 이 기술 이전 하고 싶으면 그 첫 단계가 뭐냐면 NDA라는 어떤 비밀 유지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A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살짝 넘기는 거죠. 근데 이 정보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공개된 정보가 아닌, 그러니까 뭐 임상 데이터라든지 뭐 그런 거는 학회에서나 이런 데 다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사에서도 다 발표했을 거고. 그런 어떤 정보 말고 내부의 비공개 정보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물질이고, 그러니까 이 A라는 물질은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뭐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서류로 넘깁니다. 그게 NDA입니다. NDA고, 이게 만약에 잘 풀렸다. 너희 물질 한번 서류 검토해 보니까 괜찮던데." 그냥 요거는 서류 면접이라고 보면 돼요. NDA는 서류 면접. 그다음에 MTA로 넘어갑니다. MTA. MTA가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물질 이전 계약. "야, 그러면 너희 물질 한번 샘플 한번 줘 봐." 요거거든요. 그냥 빅파마가 "야, 너희 A 물질, 리가캠 너희 A 물질 걔한테라 뭐 서류 검토해 보니까 걔한테라 너희 샘플 한번 갖고 와 봐." 요게 MTA거든요. 요게 MTA. 이게 MTA고, 샘플을 넘기고 또 그 샘플을 한번 뭐 분석해 보겠죠. 네. 그다음에 "야, 이 뭐 걔한테라 한번 우리 텀시트를 작성해 볼까?" 텀시트는 본계약의 밑그림입니다. 뭐 계약 규모, 로열티 같은 거 이렇게 대충의 어떤 초안을 잡아 놓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실사라는 걸 합니다, 실사. 뭐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실사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특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걸 이 A라는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파고드는 거죠. 이 물질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질인지,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기술 이전, 요런 단계거든요. 근데 이미 PT403은 PT404, PT404 PT404를 예전에 릴리랑 기술 이전을 했었어요. 저기 MTA를 했었어요. 하고 그리고 실사까지 완료했거든요. 실사까지 완료하고 지금 이제 어느 단계냐면은 "야, 너희 PT404 터제파타이드 장기 지속형은 괜찮더라. 우리 이제 다른 펩타이드 물질들로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 고게 기술 평가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MT에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PT404든 PT404가 이미 MT는 끝나 가지고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 지금 공동 연구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MTA가 아니라 기술 평가 계약이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당사의 계약은 물질 이전 계약이 아닌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이다." 요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증권 이 리포트에서는 MTA 계약은 뭐 10월 7일, 뭐 MTA 계약이 종료되면 뭐 "물질 폐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최소한의 어떤 성의도 안 보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 회사랑 연락만 했어도 당장 알 수 있는 부분이고, MTA와 그 기술 평가 계약의 차이점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TA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물질 이전, 그러니까 기술 이전하기 전에 이렇게 특정 물질의 샘플을 받아보고 체크하는 단계. 그러니까 CDA, MTA, 텀시트, 실사, 본계약, 요 단계에서 MTA가 이루어지죠. 요 단계에 MTA 이루어지는데, 근데 기술 평가 계약은 이게 좀 MTA랑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평가 계약은 릴리가 어떤 물질을 주면은 펩트론이 그거를 장기 지속형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릴리가 평가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MTA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공동 어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그러니까 공동 연구 계약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릴리가 원래 물질, 예를 들어서 뭐 레타트루타이드, "야, 이걸로 장기 지속형 한번 만들어 볼래? 우리가 한번 너희가 만들어 오면은 우리가 평가해 줄게." 고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MTA, 이거는 그러니까 신약 물질 이전 계약, 뭐 아니면 PT404 물질 이전 계약,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술 이전하기 전에 특정 물질의 샘플을 받아보고 체크하는 거. 아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 기술 평가 계약에서 "원 물질을 준다." 이게 MTA라고 우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이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릴리가 원 물질을 주고 펩트론이 그걸 받아서 장기 소형을 만드는 이 물질을 주는 단계, 이거를 갖다가 MTA라고 우길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MTA랑 좀 다르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물질, 그러니까 기술 이전하기 전에 "야, 이거 괜찮아?" 이거는 그런 단계고,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어쨌든 그래서 MTA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타임라인 예전에 예전 영상 있어요 이거. 예전 영상인데 혹시나 못 보셨을까 봐. 이거는 PT404에 대한 일정입니다. 2023 년에 이미 물질 이전 MTA 체결이 완료됐고, 그리고 11 년에 11 년이래. 2023년 11 월에 또 텀시스에 대한 협의 진행됐고, 또 마찬가지로 실사까지 진행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MTA, 텀시스, 실사, 이까지 다 완료했어요 PT404는.
그리고 PT404는 오케이. 그러면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나온 게 기술 평가 계약이에요.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다. 저는 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이 기술 평가 계약 과정에서 물질 주고받는 거를 갖다가 MTA라고 좀 착각했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 보면은 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뭐 "물질을 폐기해야 된다. MTA 계약이 종료되면은 물질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MTA에서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 샘플을 파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리가캠에서 A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빅파마입니다. 빅파마, 빅파마인데 여기가 "야 너 이 물질 한번 줘 봐. 우리 평가해 볼게." A 물질. A 물질 줬어요. 어 근데 이 A 물질을 계속해서 이 빅파마가 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MTA가 그러니까 이게 기술 이전으로 안 갈 거면은 그러니까 뭐 텀싯이나 아까 실사까지 안 갈 거고 '아이 됐다. A 물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 물질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는 이 물질을 폐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뭔가 지그들이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똑같은 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제3의 업체 경쟁사한테 또 넘겨줄 수도 있어 가지고 실제 MTA 단계에서는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나 버리면 이 A라는 물질을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But, 이거는 MTA가 아니라 기술 평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평가 계약에서 만든 어떤 뭐 레타트루타이드 장기 지속형 그런 뭐랄까 조성 뭐라 해야 되나 그걸 조성 서류 그냥 공동 IP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타트루타이드의 장기 지속형에 대한 어떤 노하우 그런 것들이 다 축적됐을 거 아니에요. 뭐 레타트루타이드는 뭐 브레니파타이드든 뭐 엘로랄린타이드든 이렇게 같이 그 기술 평가 계약, 공동 연구 계약을 하면서 어떤 그런 IP 그런 자산들이 축적됐을 건데 그럼 이게 공동 개발이 끝나면 이걸 다 폐기 처분하나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동 소유하거나 특정 둘 중에 누군가한테 귀속됩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네. 이 샘플 미공개 물질은 폐기해야 돼서 새로운 MTA 계약이 체결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참 이거는 사실상 저는 숏 리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매도 리포트 잘 안 쓰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좀 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숏 리포트 깠다고 제가 지금 화나는 게 아니라 사실 숏 리포트는 저는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다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좀 다 뭐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러지 못하는 이유도 있죠. 뭐 옛날에 뭐 2 차 전지 매도 리포트 썼다가 막 협박받고 막 그래 가지고 함부로 매도 리포트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매도 리포트가 좀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고 충분히 존중합니다. 만약에 그 리포트가 되게 논거가 충분하다면.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도 틀리고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MTA 계약이 아니죠. 일단 여기서 사실이 아닙니다. 예. MTA 계약이 아니고 그리고 네 MTA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MTA 계약은 10월 7 일까지다. 틀렸죠? MTA 아닙니다. 기술평가 계약이 10월 7 일까지입니다. 그리고 MTA가 종료되면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 네 MTA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평가 계약에서 어떤 그런 만들어진 공동 IP들은 절대 폐기 처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혹은 공동 소유로 귀속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어쨌든 그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이고야. "릴리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10월 7일 전에 새로운 MTA 계약이 체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릴리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일단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릴리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근거 없는 과정이죠. 왜 원하지 않는지 그런 어떤 근거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새로운 MTA 연장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는 어떤 가정이죠. 그래서 또 MTA 연장 계약이 아니라 뭐 기술평가 계약 연장이겠죠. 뭐 어느 형태로든 저는 연장 계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어 시 뭐 10월 7 일까지 계약이 안 나온다면 만약에 저는 계약서 마무리 작업을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사측의 뭐 어떤 입장 발표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틀렸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음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예. 뭐 어떤 근거가 없어요. 뭐 릴리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어떤 가정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MTA 연장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도 사실도 아닐 뿐더러 어떤 가정일 뿐이고. 그래서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 기관은 특별하지 않다." 네. 패시브 수익률조차 쫓아가지 못하는 게 기관 펀드 매니저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레포트를 좀 보고 저번 달에는 그냥 뭐 몰랐겠거니 이래 했는데 이걸 똑같이 또 내니까 이렇게 사측에서 얘기도 했는데, 사측에서 얘기도 했는데 뭔가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뭔가 이거는 최 대표의 말실수 뭐 그런 거는 이거 사실이네.' 적극 반영. 맛 이 사측의 어떤 사후 보도, 어떤 해명 이런 거는 믿지 않아요. 이게 참 어쩌다, 네. 그래서 진짜 뭐 계약이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진짜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 생각하고, 모든 기술적 근거, 그리고 정황적 근거, 그리고 어떤 빅파마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을 동기학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뇌피셜이 아닌 사실을 보자. 요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 섹터에 물이 들어오기는 힘드니까 일단 개별 드리블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개별 호재가 나올 때까지 한번 잘 좀 어 버텨 보자. 지금 좀 힘든 구간이에요. 왜냐? 지금 지난 며칠 동안은 계속 빨간불이었죠. 7월 30 일까지. 30 일부터. 지금은 또 이제 장대음봉을 맞으니까 딱 힘들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다른 종목들도 좀 힘들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그렇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올라가는 점 먼저 진짜 죄송한 말씀드리고, 항상 응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